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 형제, 노드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드 선택 방법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노드 간에 부모, 자식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수업 도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그와 태그, 즉 노드와 노드가 부모, 자식, 형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아래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섹션에서 만들어진 이 태그를 보세요. 섹션 기준으로 이 섹션 아래에 소속된 div와 div, 그 다음에 이 div는 바로 섹션 아래에 포함된 자식 태그라고 지칭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div 태그 기준으로 섹션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부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진 이 div 기준으로도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섹션 태그는 부모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div 기준으로 여기 만들어진 이전 div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부모는 아니죠. 그렇다고 자식도 아니죠. 같은 레벨상에 존재하는 형제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이 노드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현재 노드 기준으로 자식이나 부모 또는 앞에 있는 형제, 뒤에 있는 형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차일드 노드와 children이라는 건 자식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자식을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차일드 노드스라는 거는 숨겨져 있는 텍스트도 자식으로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children이라는 걸 여러분이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태그 읽어보세요. parent element라는 게 있어요. 부모 element죠. element가 즉 노드이기 때문에 parent element라는 거는 내가 현재 기준으로 한 부모 노드를 선택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next element sibling이라는 요 태그, 요 기능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이웃 엘리먼트죠. 그러면 다음 형제 노드를 선택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previous element sibling이라고 하면 이전 형제 노드를 선택해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irst child와 last child는 자식 노드에서 첫 번째 자식을 선택하느냐 또는 마지막 자식을 선택하느냐, 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걸 처음 보시면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고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내가 콘솔 dir을 써서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습득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VS 코드를 켜주세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스크립트 03 부모 노드 선택입니다. 예제 코드는 코드404에 있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코드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해줄게요. div 3개를 만들 건데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이 빨리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커서를 끝에 두시고 Ctrl C V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이라고 넣고 마지막에는 다음, 그리고 중간에다가는 저희가 ul 태그 안에 li
A 목록 1, 2, 3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태그를 저희가 선택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now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너무 빠르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코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크립트 태그를 열고 우선 우리가 now를 선택해서 갖고 와야 되죠.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now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now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여러분이 전부 외우시고 계셔도 참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문이 console dir이었습니다. 확인해보죠. 개발자 도구를 켜고 콘솔 창으로 들어가 보시면 now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래쪽에 쭉 나열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P로 시작하는 페어런츠 노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페어런츠 엘리먼트라는 게 있네요. now는 지금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어떤 기능이냐? 바로 현재 위치에 부모 노드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기능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뒤에 엘리먼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들어가지 않은 바로 이런 노드로 끝나는 것들은 텍스트 형태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텍스트를 노드로 인식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먼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능들은 정확히 노드의 형태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기능이에요. 둘 중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뭘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바로 엘리먼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했으면은 코드로 돌아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now.parent node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now.parent element 둘 다 현재 위치에 부모 노드를 선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엘리먼트 이름이 들어간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이 형제 노드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뭘 쓰면 될까요? 바로 previous sibling과 previous element sibling입니다. 이것도 dir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P 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엘리먼트가 들어간 바로 얘가 노드의 형태만 직접 선택을 하는 형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now에서 바로 이전 노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갖고 와주는 애입니다. 반대로 previous sibling은 여기 암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텍스트라는 거를 노드로 인식해서 가지고 오게 돼요. 엘리먼트를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 now.previous element sibling으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전 노드가 선택돼서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next element sibling이 되겠죠. now.next element sibling입니다. 다음이라는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first child, last child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콘솔 로그 now.first child와 마찬가지로 누가 있어요? first element child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엘리먼트 들어간 걸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now. last element child. 보면 알겠지만 now한테 ul은요 첫 번째 자식이자 마지막 자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ul 태그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first child element child나 last element child 말고도 children이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ul 안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 ul 태그를 지칭하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first element child나 다시 한번 last element child를 써주면 바로 ul의 자식인 첫 번째 자식이나 마지막 자식 또는 children을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자식 얘네들을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페어런츠 노드와 페어런츠 엘리먼트는 둘 다 부모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도 포함해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고요. 엘리먼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순수한 노드의 형태만 선택해서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previous element sibling은 이전 노드 선택이 되겠고요. 다음 노드 선택, 첫 번째 자식 노드 선택, 마지막 자식 노드 선택이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페어런츠 엘리먼트나 바로 이웃 노드들 그리고 children을 이용한 자식 노드들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노드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응용해보는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